정부 여당의 정치 셈법이 부동산 대란을 초래하고 있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주택거래 허가제. 이건 외국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154일째. 어떻습니까? 나라가 찌같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격은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죠. 녹아내렸습니다. 캄보디아도요. 이재명 이거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오죽하겠습니까? 시진핑도 오죽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요 190돈 금을 그냥 갖다 바치고도 관세 협상 그건 뭐 조롱당하고 찢겼습니다. 영포티, 개딸, 개 아재들이요 이재명이가 30년 수건인 핵무장을 이루어냈다라면서 발광을 털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안 될 일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제대로 물먹이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미국과의 협정의 90% 농축 우라늄 자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10% 우라늄만 우리나라가 손을 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협정서 개정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은 뭐냐, 도크 시설도 없는 필리 조선소에 와가지고 도크 지어주고 그렇게 한 2, 3년 보내고 또 그때 가서 이제 미국과 맺어진 이 협정서에 대해서 조금 개정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이거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 요거까지 포함해서 한 10년 걸리는데 일단은 도크시설 지어봐. 요런 겁니다. 3,500억 달러에 이어가지고 6천억 달러 대미 투자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 이거 사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바다 하나 받았죠. 병신도 이런 병신이 있을까? 여기 이만큼 차오른데요. 여기에 시진핑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요 달러가 필요한 거지 이 중국 위안화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미국이요 왜 사우디아라비아 두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오일에 대한 결제권을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밉지만 요렇게 아이고 쭈쭈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오일 유통을요 이 중국 위안화로 해버리면 중국 위안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축통화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눌러야지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덜렁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도라이도 이런 도라이가 없죠. 밖에서는요 이렇게 개 호구짓을 하는데 안으로는 잘했겠냐. 여러분들 뭐 물을 필요 있겠습니까? 잘하는 거 없습니다. 부동산 이거 완벽히 박살 내놨죠. 이재명이가 다 박살내고요. 하나 매달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4천 찍었죠. 이재명이가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4천을 찍고 있는 거 이거 솔직히 좀 풀어 헤치면요. 기업이 좀 잘하는 거 있습니다. 기업이 잘하는 거 있지만 희한하게 인위적이고 주가 부양에 대한 냄새가 솔솔 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다 몰수하겠다라고 경고했죠. 이재명은요 지가 씹으린 거 다 모으면요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상에 못 삽니다. 지구를 떠나야겠지요.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거 대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4천 찍은 게 이재명이가 본인의 지지율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오늘도 주식시장 지수를 자랑합니다. 코스피 4천 시대. 대한민국 경제가 부활한 듯 포장을 하고 있지만요 국민들은 냉소로 답을 하고 있죠. 왜냐, 경제 호황이라는 숫자 뒤에 부동산 거래 절벽 있죠. 세금 폭탄 떨어지고 있죠. 자산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서울 강남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다 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요 한 단지는요 한 달 내 거래가 한 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끊겼죠. 집값은 떨어지고요. 건설업은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코스피 4천, 5천 이게 국민들에게 느낌이 올까? 마치 경제가 살아난 듯한 착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요. 이거 불안하다. 이거 가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식 착시 경제, 부동산 폭파와 주식 부양 전략인 겁니다. 서민의 부동산 자산을요 인위적으로 붕괴시켜가지고 돈의 방향을 주식시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돈을 움직이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런데 이 부동산을 막아버리면서 그 투자처를 주식시장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죠. 이 그래프를 지지율 그래프로 바꾸려고 하는 치밀한 이 이재명식 정치 공학이 숨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억누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고 서민의 자산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동안에 주식시장은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부풀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연기금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고 공매도 제한으로 인위적 상승세를 유지시키는 것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죠. 정권의 인기 유지. 그것을 위해서 작동하는 도구들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 80%가 부동산이죠. 결국은 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건 국민 전부가 가난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재벌들만 부자 되는 세상, 민주당 찌끄레기들만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은요, 심리의 시장입니다.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국민의 자산 시장이 아니라 정권의 여론조사 정치로 전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는요, 경제가 아우 잘 된다 이런 경제 온도가 아닌 겁니다. 정권의 조작된 온도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의 주가 조작형 경제 실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붕괴의 정치적 의도도 조금 짚어보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 전조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코스피 상승 원화 약세 모순적 공존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국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솔직히요, 허파가 헛떡 뒤집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구글 본사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김영윤 TV는요, 뉴미디어 시대의 우파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와 좋아요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살리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 대통령 외교 천재, 요거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을 물었는데요. 이재명이가 경제를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개딸 개아재들은 잘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수치를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의 경제 상식이 지금 자본시장의 경제 상식과 맞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답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 그래서 코스피가 4천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깊은 분석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숫자가 오르면요,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착각을 만드는 이 정권에 제대로 세뇌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험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냉각시켜가지고 유동자금을 증시로 몰아 넣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시민의 주거 안정이다라는 정책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요, 실상은 국민 자산을 재편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죠.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가 지수를 정권의 성적표로 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홍보하고 지지율이 함께 오르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는 실질 성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급락하고 있고요, 소비는 위축되고요, 자영업자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자산 손실 등 국민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정책은요, 결국 숫자의 착시 경제로 귀결되죠. 국민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동안 정권은 그래프 하나로 성공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2030 세대들에게 부동산 계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10년 바짝 일하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었다. 이게요, 뗀석기급 과거로 전락됐습니다. 거래를 막았고요, 국민을 가둔 경제 통제 실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국민의 자산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조치, 실수요자까지 거래를 막는 강압적인 통제 정책입니다. 정부는요,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12지역을요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투기 과열 지구 대출 한도 제한이라는 3중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결과가 뭐겠습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빌릴 수도 없게 시장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는 신고제였습니다. 내 집 샀어? 세금 냈어? 나 여기 살아?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허가제로 바뀐 겁니다. 내가 여기 살려고 하는데 어때요? 여기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때요? 이거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도 내 재산에 대한 처분도 내 재산에 불리겠다라는 것도 국가의 통제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요, 전국토 국유화를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전국토의 국유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 나중에는 국가가 가져간다. 이거 어디냐? 중국 시스템이죠. 중국도 안 하는 짓을, 너무 급진적이어서 중국도 안 하는 짓을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매수자는요, 실거주 2년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꼭 여기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매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전세자가 있고 집을 사고 전세자가 나가면 다음 전세를 드리고 요렇게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 사람들은 이미 갭 투자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자, 서울 전역을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요, 40%로 제한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집 하나 살려고 하면 60%의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출을 통해서 시장 진입에 대해서 문턱을 이빠이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는 전통적인 규제 방식인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모든 규제 지역, 12개 규제 지역이죠.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최대 한도가 6억으로 금액을 정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뭐냐, 15억이 넘는 집은요, 최대 4억 대출이 되고요. 25억을 넘는 주택은요, 최대 2억이 대출이 됩니다. 이건 말이 되냐고요. 그럼 2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2억만 대출되고 현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냐? 23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5억짜리는 4억만 대출되는 겁니다. 그럼 11억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미친 거죠. 고가 주택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가 매우 큰 현금을 동원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말 많습니다. 이거 중국 놈들이 집 살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강남 3구가 중국인들이 주택을 가진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이러한 3중 규제는요,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죠. 자,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40%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10억이 대출이 가능해도 25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억만 대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1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부가 말이 안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소수만이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던 경로가 턱 막혔고, 그러니까 전세 물량 공급이 급감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수요가 없고 공급자는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 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기를 잡으려다가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빠이빠이 만들고 전세가는 높아지니까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거죠. 이런 구조는요, 부동산 가격 내리지 않고 거래만 막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이미 집을 가진 자들은요, 자산을 지키려고 하겠죠.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자, 사회가요, 집 가진 양반과 집 없는 천민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서민들은요, 내 집 마련 꿈이 아니죠. 이게 신기루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정말 우픈 사진인데요. 부동산 급지표. 아파트나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가치, 가격 수준, 선호도,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등급을 매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급지가 뭡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거 못 벗어납니다. 2급지가 성동구, 양천, 마포, 광진, 과천, 분당. 3급지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중구, 종로구. 이 4급지로는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무급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요, 지금 전세 월세 가격 폭등했습니다. 매매 없죠. 그러니까 전세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국민들은요, 월세 전쟁 속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뭐냐? 공공주택
이거 공공임대 이것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뭐가 국가의 집에서 입주하라라는 명령과 다름없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임대를 강요한다라는 게 사실상 사회주의적 실험입니다. 북한의 주택 공급 정책 여러분들 이거랑 지금 대한민국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무상주택을 배분한다. 그러면서 모두가 집을 가진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사회주의 이상을 표방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평양 중심의 특권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표 1급지, 2급지, 3급지 돌아버리겠죠. 평양시 거주는요 북한 사회에서 최상위 특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재명이가 모두가 집을 가진 세상 공공임대 와 개딸 개아재들 난리가 나죠. 이 개념이 뭐냐 계층 차별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당의 허가 없이 평양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 자유 철저히 제한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허가제로 바뀌었죠. 내가 용산에서 살다가 서초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NO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만드는 게 뭐냐 시장 원리가 아니라 권력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좋은 위치나 큰 평수의 주택을 배정받기 위해서 북한 사회는요 뇌물, 권력, 연줄 등 비공식적인 요인은 필수적입니다. 주택 배분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 공공임대주택 강남에도요 이 새로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뭐 민노총 간부다, 좌파 시민단체에 관여한 사람들, 그의 자식 세대들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주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꼼수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의도 또한 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묶으면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가겠죠. 그 방향을 주식시장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정권은요 주가를 띄워가지고 경제 회복 연출하고 있죠. 코스피 그래프가 자신들의 지지율이다 라고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실질 성장이나 혁신이 아니라 정권 생존을 위해서 통계 조작용으로 주가 부양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쇼입니다. 이거는요 외교는 외교대로 쇼하고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쇼하고 있고 경제도 경제대로 쇼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쇼다라는 거죠.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계엄은요 국민을 가둬둔 채 자산의 흐름 자체를 정권의 계산대로 조작하고 있는 경제 폭력입니다. 시장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그 위에 거짓된 주가 그래프를 세우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다라는 거죠. 이 이상한 코스피 폭등은요 이미 베네수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또 엄청 좋아합니다. 양키 고음 외치면서 막 춤추고 있는 김민석의 형님 김민웅이가 베네수엘라식 대법원 장치관이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또 이재명하고 끈끈합니다. 민주당 뒤에는 횃불인지 촛불인지 하는 것들 반미 단체들이 떡 버티고 있죠. 자, 베네수엘라의 주가 지수 한때 100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환율은 또 어떻게 300배 이상 치솟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주가 폭등은요 경제 호황의 신호가 아니라 국가 파산의 전조였다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이 화폐 붕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주가는 100배 치고 오르는 동안 돈은 300배 떨어졌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맞았습니다. 똥값 만들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요 자국 통화로 큰 수익을 아무리 실현해봐도 돈이 똥값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 자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즉 주식시장이요 성장의 증거가 아닌 화폐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 저장소 역할만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현재 유사한 착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주가 코스피가 치솟고 있죠. 그런데 환율은 상승했죠. 같이 상승한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가 똥값 되고 있으니까 달러로 바꾸려니 돈이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1440원대가 고착화되고 있죠. 이미 체감가는 1600원, 1700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현상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붕괴는 아니지만 어떻게 위험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만약에 환율 상승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앞지른다라고 보면 달러 기준으로 실질적 가치는 어떻게 하락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원화로 팔아가지고 달러로 환전할 때 본국의 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탈합니다. 자본이 유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은 한순간에 붕괴되는 거죠. 실질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환율 상승은요, 수입 물가를 올리는 거죠. 국내 물가가 같이 상승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죠. 명목상 주식 자산이 불어난다 라고 하더라도 원화의 실질적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헉 했는데요. 자, 환율이 오른다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1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을 바꿀 때 더 많은 돈을 줘야지만 바꿀 수 있다라는 건 한국 돈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1,100원, 1,200원대 안정적이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 1,440원, 1,480원까지 치고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조적으로 한국이 달러가 부족했고 원화의 취약성이 시장에 깊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항에서 환전가가 2,100원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LA 공항에서 지금 한국 돈의 환전가가 1,7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 돈을 주고 1달러를 환전할 때 1달러당 1,700원을 주고 우리가 사야 되는 겁니다. 아니 1,440원인데 왜 1,700원이야? 그게 뭐냐면 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수수료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2,100원은요 수수료가 많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많은 한국 돈을 가서 달러로 바꾼다라는 거고 그 사람은 한국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가 더 많이 붙는 거다라는 거죠. 환율은요 현재 경제의 취약점, 즉 경상수지 악화에 대해서 압력이나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한 취약성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 돈이 똥값이 되고 있구나. 그 말은 1달러당 바꾸는 금액이 계속 높아지면 똥값이 되는 거고 1달러당 바꿀 수 있는 돈이 1,400원에서 1,300원, 1,200원, 1,1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대한민국 돈도 가치 있게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에 가려져 가지고요. 환율이 보내는 구조적 위험 신호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 상승의 원인이요. 기업의 견고한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 기술 우위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으로 과도한 유동성 조절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경우처럼 이 경제 호황의 신호가 아니라 경제 경고등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서민들이 죽던가 말던가 뭐 이재명 상관 안 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라는 거죠. 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요. 그냥 개돼지로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지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무너뜨리고 주가를 띄워가지고 뭐 정권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이 연출을 하지만 국민들은 곧 알게 된다라는 거죠. 벌써 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고 삶이 힘들어졌다라는 걸 체감하는 분들이 많죠. 이 깨달음을 또 막고자 이재명 정권은요. 소비 쿠폰을 또 3차로 뭐 10만원, 15만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주머니에 있는 돈 퍼가라 라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지금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10만원씩 퍼주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래 세대에게 죄짓는 겁니다. 자, 숫자의 착시는 정권을 잠시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분노는 잠재우지 못합니다. 자, 부동산 폭락에 주식 착시 현상에 월세에 갇힌 우리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집 있으면 보수가 되고 집 없으면 진보가 된다.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좌빨의 진영의 부동산 정책을 냈던 김수현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정부 여당의 정치 셈법이 부동산 대란을 초래하고 있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주택거래 허가제. 이건 외국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경제를 통계 노름으로 바꾼 가짜 성장 정권입니다. 154일째 외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탄핵만이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탄핵이 답입니다. 그립다 김성년. 김영윤TV였습니다.